데일 카네기의 인생경영론. 용기와 투쟁을 중시한 맹장. 더글러스 맥아더. 미 육군의 역사에서 활과 화살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종류의 전장을 경험한 장군은 한 명밖에 없다. 현재 남서 태평양 작전의 총 책임자인 더글러스 맥아더이다. 맥아더 장군은 인디언들이 쏜 화살이 윙윙거리며 날아가는 소리는 물론이고 일본군의 급강화 폭격기가 쎄행하고 날아가는 소리도 들었다. 미국 상비군 대령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는 남북 전쟁 종료 후 지금은 뉴멕시코주로 통합된 광대한 영토에 배속되어 근무했다. 그 시절은 실로 거칠고 사나웠다. 카스터 장군 휘하의 미국 기병대가 인디언의 공격으로 전멸한 사건이 벌어진 때였으며 거리에는 빌리 더 키드와 와일드 빌 히코크 같은 서부의 무법 총잡이들이 활보했다. 맥아더의 아버지와 휘하 병사들은 그런 무법 천지의 치안 유지를 위해 주둔했다. 카스터 장군은 몬태나 지방의 인디언 부족을 진압하는 작전에 나섰다가 지형 판단 착오와 작전 실패로 인디언 추장 크레이지 호스 휘하의 압도적인 전사들의 포위당해 부대원 전원과 함께 전사했다. 그리고 1884년 어느 날 인디언들이 벽돌로 구축한 미군 요새를 공격했다.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는 고작 4살이었다. 어린 맥아더는 자신을 돌보던 인디언 여자에게서 재빨리 도망쳐 방책으로 달려갔다. 그때 인디언이 쏜 화살이 간발의 차로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맥아더 장군의 가장 이른 기억은 군대의 나팔 소리였다. 그는 동화 대신 총소리와 제대 병사들이 전하는 게티스버그 미셔너리 리지의 영웅적인 돌격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린 맥아더는 아버지가 남북 전쟁 중에 수여받은 명예 훈장을 경이로움과 찬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 메달은 미국에서 군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는 언젠가 자기도 아버지처럼 명예 훈장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50년 뒤 필리핀의 바탄 반도와 코레이도르 섬에서의 투지 넘치는 저항으로 명예 훈장을 받았다. 일본군은 바탄 반도의 바다와 공중을 장악했지만 맥아더의 병력은 10배가 넘는 적과 싸웠다. 맥아더는 바탄 반도에서 피와 불로 쓴 미국 역사의 아주 감동적인 한 페이지를 작성했다. 맥아더 장군은 남을 잘 격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친구들은 그를 무척 칭송하지만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그를 장군이라고 부른다. 앨런 포프 대령은 맥아더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창으로 그와 친밀하게 지낸다. 그는 맥아더가 정중한 사람이었고 다채로운 언어로 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신사였다고 내게 말했다. 포프 대령은 맥아더 장군이 말을 간략하게 하면서도 각 음절을 또렷하게 발음한다고 했다. 맥아더 장군은 훌륭한 군인이자 전사이지만 무척 감상적이기도 하다. 웨스트포인트에서 함께 사관 후보생으로 지낼 때 포프와 맥아더는 데이비드 워필드 주연의 더 뮤직 마스터를 보러 갔고 맥아더는 연극에 무척 열중해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했다. 맥아더는 필리핀에 갔을 때 분별을 흐리게 할 정도의 더위와 지루함으로 다른 많은 젊은 장교들처럼 술과 춤에 매혹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유혹에 휩쓸릴 때면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이등병에게 호통치는 하사처럼 자기에게 설교를 늘어놓으며 경계했다. 장군은 지난 25년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인물이다. 동기 중에서도 최고 득점자였다. 동기들은 그가 지휘관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운명은 늘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근무 기록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최연소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2번이나 사성 장군에 임명된 첫 미국인이었고 최연소 웨스트포인트 교장을 지냈다. 그는 다른 어떤 육군 장교보다 더 많은 훈장을 받았으며 10곳의 외국 정부도 그에게 훈장을 내렸다.
그는 필리핀에서 육군 장군 최초로 육군 원수가 되었으며 연합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온전히 지휘한 첫 미국인이었다. 그랜트 장군 이후 최연소 육군 대장이었고 명예훈장을 받은 첫 육군 대장이기도 하다. 필리핀 연방은 그를 군사 고문으로 대우했고 고문의 자격으로는 세상에서 연봉이 가장 높았다. 또한 메가더는 미국 육군의 최연소 참모총장이었으며 4년 임기가 끝날 때 재임명된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이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미국군 역사에 또 있는가? 없다. 메가더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생미엘에 대한 대규모 미군 공격이 시작되던 날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메가더는 84여단의 공격을 직접 지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몸에 힘이 없어 전선까지 걸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4명의 당번병에게 그날 아침에 들 것으로 자기를 전선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작고한 휴 존슨 장군은 심술궂고 직설적인 비평가였는데 메가더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메가더 장군은 싸우다 죽든지 일하다 죽지 절대로 침대에 누워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폭격이 난무하는 전장에 용감히 나서는 메가더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휘하 병사들과 함께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 화제가 되었다. 그런 직접적인 용맹으로 널리 칭송받았는데 특히 휘하 장병들이 기관총 진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운 일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용기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당신의 용기는 가장 돋보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에 공격당했고 2번 부상을 입었다. 또한 총격이 벌어지는 전장에서 극도의 용맹을 보여준 것으로 13번 훈장을 받았고 7번 더 표창장을 받았다. 1918년 국무장관인 뉴튼 베이커가 메가더의 투지에 감탄해 그를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돋보인 미국 장군이라고 칭송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메가더는 그 시절 휘하 병력과 함께 습격에 나설 때 총도 칼도 권총도 들지 않았고 오로지 승마용 채찍만 들었다. 부하들은 그를 가리켜 물불 가리지 않는 저돌적 전사라고 불렀다. 메가더는 자신이 용기를 보이면 병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용감함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 장병들이 용맹하길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확신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마닐라에서 사령부 위로 나부끼는 성조기를 절대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공군이 그 도시에 폭격을 가할 때에도 깃발을 내리길 거부했다. 성조기는 일본 폭격기에게 훌륭하고 확실한 목표물이었지만 메가더는 개의치 않고 사령부 건물 안에서 계속 차분히 일했고 보고서 작성을 구술하고 전보를 보내고 전화로 명령을 내렸다. 성조기를 내리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면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메가더 장군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메가더는 이처럼 장병들을 고무하고 자신의 열의와 열정을 전염시켜 전투에 적극 뛰어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메가더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은 조국, 가족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필리핀의 몰락을 보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카를로스 로물로 대령은 바탄 반도와 코레이도르 섬에서 메가더 장군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했었다. 최근에 나는 그를 인터뷰했는데 메가더가 바탄 전투 중에 양철 헬멧을 착용하길 거부했다고 했다. 헬멧은 장병들이 써야 하며 자기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포탄 파편이 여기저기 떨어질 때 메가더의 당번병은 자기 헬멧을 벗어 메가더의 머리에 씌우려고 했다. 메가더는 헬멧을 밀쳐냈고 그러던 중에 약간의 파편으로 당번병은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로물로 대령은 바탄 반도에서 일본의 급강하 폭격기가 나타났을 때 메가더 장군이 정원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에도 장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방공호로 걸어갔고 한 병사가 서두를 것을 촉구하자 침착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날 서두르게 만들 수 있는 일본 놈은 없어. 카를로스 로물로 대령이 바탄 반도의 필리핀 병사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미국을 위해 싸운다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가더와 필리핀 대통령 캐손을 위해 싸운다고 대답했다. 필리핀인에게는 메가더가 곧 미국이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평시에는 하류충 시민도 메가더를 만날 수 있었다. 육군에 입대한 아들이 걱정된 맨발의 일꾼도 그와 면담할 수 있었다. 메가더는 일꾼이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벌떡 일어나 맞이했으며 떠날 때는 문까지 함께 걸어 나와 배웅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신발도 없이 논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장군에게 탐복했다. 로물로 대령은 메가더가 바탄 반도에서 이등병들의 경례에 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미소 짓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육군 참모총장 시절 메가더는 자신이 뛰어난 행정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과 선견지명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에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제1차 세계대전과는 무척 다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시간에 10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탱크와 시간당 64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가 총동원되어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이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여 경고했다. 미국이 메가더의 말을 듣고 그가 요청한 기계화 부대 예산을 확보했다면 일본은 절대 진주만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준 공로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민심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광이라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메가더 장군은 호주에 있는 자신의 사령부 벽에 단 하나의 좌우명을 액자에 끼워 걸어두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라는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말이었다. 나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이 일의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야. 결말이 좋게 나면 나를 향한 반대 발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 하지만 결말이 잘못되면 내가 옳았다고 10명의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증언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을 테지. 인생경영 포인트. 메가더는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을 지내면서 일본의 민주국가의 틀을 잡아주기도 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9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 후 전쟁의 수행 방식을 두고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이견을 빚어 최고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가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메가더는 우수한 장군이었으나 필리핀 근무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아이젠하워 장군과는 여러모로 비교가 된다. 아이젠하워가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덕장이라면 메가더는 용기와 투쟁을 중시하는 맹장이었다. 전쟁 중에는 용장이 더 쓸모가 있을지 모르나 평화로울 때는 덕장이 더 쓸모가 많다. 마상에서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으나 통치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이런 사정을 잘 요약한 것이다. 메가더는 한마디로 재불승덕한 장군이었다. 재주는 뛰어나나 덕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덕성이란 처벌의 공포나 보상의 기대 없이 아랫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설득의 능력을 말한다. 상대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교만한 인상을 주어서는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특히 자신의 상급자를 대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태도다. 메가더는 상급자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오만한 인상을 주었기에 실패했다. 자기 재주만 믿고 사회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물건 판매에만 힘쓰고 애프터 서비스는 게을리하는 상인과 비슷하다. 요즘은 판매보다 애프터 서비스가 더 중시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것은 영업의 요령이면서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하다.